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춘천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출신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분입니다. 3번 도전 끝에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웃음의 정치, 웃음과 희망의 정치를 표방하셨는데 평소 표정이 일단 웃음과 희망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잘 웃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웃는 분은 어떻게 세 번 만에 붙으셨어요? 아무래도 뭐 춘천이 굉장히 접경 지역에 붙어 있었고 네. 또 공무원이 많은 사회다 보니까 예. 다소 이렇게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방식들을 그동안 많이 수용을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대는 변하는 거니까 예. 또 젊은 일꾼이 나타나니까 선택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시대도 바뀌고 그간에 또 의원님에 대한 춘천이나 또 양구 쪽 시민분들의 또 이렇게 봐왔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셨습니까? 그래도 이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네. 당에서는 원내 부대표, 당 대변인까지 했고 네, 국회직으로는 국토위원을 4년 연속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예결위원도 했고 예결위원 중에서도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예결 소위위원까지 네. 이게 좀 섭렵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춘천 지역구 입장에서는 네네. 전임 국회의원보다 네. 지난 3년간 춘천의 국비를 2배 이상 네. 더 확보를 해서 춘천 발전에 좀 기틀을 잡았고 우리 강원도는 요즘에 가장 핫한 것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입니다. 네. 강원도가 628년 전에 강원도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받고 628년 만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 법안도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고 등등 나름 많은 일을 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별명 부자라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제가 캐드릴까요? 아니면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까요? 뭐 일단은 좀 똘똘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 예전에 스머프들 보면은 허영이 스머프도 있고 진짜 닮아서 빵 터졌어. 똘똘이 스머프도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똘똘이 스머프라고 하는 그리고 의원님 더 있으세요 별명? 제가 이제 감자바위 걸 또 고향 출신이라 불타는 감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뭐 불타는 감자. 그래서 뭐 마음속에 하여튼 불을 활활 타오르는 그런 감자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너무 부드러워서 네. 좀 강해지라고 허라클레스. 허라클레스? 그런 오. 예, 별명도 아직도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블로그를 좀 보니까 먹부림도 좀 하시던데요. 먹부림. 네. 먹방 좋아합니다. 네, 네. 지역구의 그 맛자랑 좀 해주십시오. 우리 지역구는 저는 이제 춘천만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네. 춘천이 순 한글로 풀이하면 봄내입니다. 봄내. 예쁜 예뻐. 이름이네요. 네, 너무 이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춘천은 봄내의 맛을 가지고 있다. 봄내의 향을 가지고 있다. 또 음식도 예. 역시 봄의 향기가 나는 네. 그러한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유명한 게 닭갈비 막국수 아니겠습니까? 유명하죠. 그 닭갈비 막국수뿐만 아니라 그 봄내 네. 하천에서 잡아 올리는 민물고기로 끓이는 매운탕 매운탕. 또 일품입니다. 물이 좋다 보니까 네. 그 물로 내린 두부 관련된 음식이 또한 전국의 탑 클래스의 네.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가봐야겠네요, 정말. 네. 그 같이 할 만한 분 제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연예인은 아닌데 오서방이라고.
저희 남편입니다. 꼭 한번 오시면 네, 제가 한번 데리고 가겠습니다, 의원님. 결코 잃지 못할 그런 춘천 봄내의 맛을 감당 안 되죠.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먹줄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와. 네. 춘천 봄내라고 했는데 봄 이야기하니까 벌써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데 네. 의원님이 인생책으로 추천해 주신 책도 듣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책입니다. 의원님 일단 제가 이기주 작가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야, 이기주 너무 작가의 책을 재밌었어요. 인생책으로 이렇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드디어 기다렸던 언어의 온도가 인생책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느 의원님이 이 책은 안 해주시나 했거든요. 네, 허위평론가 이 책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기주 작가가 전직 기자이거든요. 네네. 글을 꾸준히 써온 분인데 2016년에 일이 터졌습니다. 이 언어의 온도가 출간됐는데 네.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이 책이 제가 들고 있는 판본이 155세예요. 우와, 진짜? 네, 17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인 거죠. 그러니까 이기주 작가가 일상에서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또 네.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온도라고 하는 게 있다. 너무 뜨겁지도 또 너무 예. 차갑지도 않은 그 일상의 적정한 온도를 찾는 그 과정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의원님 이 언어의 온도 언제 읽으셨고 인생책으로 선정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게 나오자마자 사실상 저도 네. 서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우연하게 어디 행사 장소에 갔는데 네. 주변에 서점이 있어서 네. 약간 시간이 남아서 기다리다가 예. 책갈피를 펴서 읽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불을 하고 예. 책을 사서 단숨에 춘천으로 이동하면서 기차 안에서 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치는 말의 예술입니다. 그렇죠. 정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납니다. 예. 그런데 너무나 기존 3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아직까지도 정치의 말은 국민들을 상당히 피곤하게 한다. 정치의 말은 국민들을 상당히 화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동안 책꽂이에 이제 꽂아놓고 있다가 출연 제의를 받고 원뜻 이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이기주 작가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언어의 온도 키워드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 글, 행동의 품격입니다. 자, 첫 번째, 가슴에 새기는 말. 예, 말은 가슴에 새겨진다라는 말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감동을 받아도 가슴에 새겨지고 상처를 받아도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 허위평론가는 뭐 감동을 주는 말씀만 하시니까. 아유, 그러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되는데 네. 요즘에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여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자기 PR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기주 작가는 우리가 이 침묵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경북 예천에 언총이라고 하는 곳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이 언총이 뭐냐면 말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진짜 있는 거. 네. 깜짝 근데 여기에 놀랐어요. 그러니까 마을 그게. 사람들이 예. 이건 뭐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라든가 뭐 그쪽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은 그래. 다 안 좋잖아요. 그럼 하지 그러니까 마세요. 맞아요. 그러한 말들을 이 언총에 가서 다 묻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정말로 그 마을에서 뭐 흉흉한 그런, 네네. 사건들이나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일들이 예.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들 그리고 때로는 아주 중요한 말들은 또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네네. 살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말의 온도 어떤 게 따뜻한 건가요? 민원을 듣다 보면 네. 그 민원을 잘 듣는 것만으로 그 민원의 반이 해결이 됩니다. 다 들어만 줘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경험들을 하고 나서 정치는 원래 말하는 힘이 강해야 된다라고 저도 배우고 그랬는데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치는 말하는 힘보다 듣는 힘이 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따뜻한 언어의 출발은 듣는 힘에서 시작되고 잘 들으면서 공감하는 그 맞장구 치는 능력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참 듣는 게 쉽지 않은데 의원님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싶고 혹시
듣는 거 말고 혹시 들었던 말 중에 의원님 가슴에 좀 새겨진 말이 있을까요? 저는 뭐 정치 입문을 네. 돌아가신 고 김근태 의장님께 배우고 예. 출발을 했습니다. 예. 김근태 의장님은 이제 열린우리당 의장을 하셨고 원내대표도 하시면서 네네. 또 권위주의 군사통치 시절에 국가로부터 큰 고문을 받고 김근태는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의 네. 정치인이셨고 네. 그분에게 정치를 배운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보는데요. 네.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다짐했던 말씀이 있으셨어요. 희망은 힘이 세다라고 하는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늘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가장 저를 동기부여하는 말로 삼고 늘 생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씀이시고 한 사람의 크기는 희망의 크기다. 멋진 얘기네요. 그렇다면 그 말의 무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정치인의 말에 책임감의 무게라는 건 대단한데 의원님께서는 그 말의 무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치는 말 그 자체인데 네. 말은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습니다. 말로 망하는 분들 제 주변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특히 우리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사건 같이 국가적인 대참사가 있을 때 정치인의 말들이 그 유가족들이나 그 희생자들에게 또 다른 생명을 부여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정말 더 큰 절망과 지옥 같은 그런 2차 피해 같은 것들을 줄 수가 있는 것이 네. 정치인의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늘 나도 말로 언젠가는 죽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말로 국민들에게 응원과 칭찬을 받을 수 있겠구나 네, 생각을 하고 네. 늘 말은 생명이다. 생명의 무게와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치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언어의 온도에 사과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해석이 나오는데 그래서 굉장히 전 신선했어요. 사과의 영어 단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영어 단어요? 네.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나. 애플. 애플은 이제 진짜 먹는 사과고, 예, 아폴로지가 사과라는 네네. 뜻인데 그것에 이제 아폴로지아에서 온 말이거든요. 근데 이 아폴로지아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릇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가 한자어거든요. 이게 면할사자에 진할 과자, 과오 과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과라는 말 자체 안에도 이미 지난날의 잘못으로부터 그것을 면하게 하는 역시 변환의 계기가 잠재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있고 또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사실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국회에서는 혹시 진짜 사과를 하면 나중에 이렇게 뭐 판사님 앞에 가거나 법에 갔을 때 분리해서 사과를 저렇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건 그거는 아닌가요?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런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과를 시원하게 안 하나? 그게 답답했거든요. 대신 사과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법원도 네. 예전에 저를 가르쳐줬던 김근태 의장님은 예.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적이 있으셨었어요. 예. 그것도 의도치 않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셔가지고 나 불법 자금 받았다라고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국민들에게 진솔하신 사과를 하고 무릎을 꿇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법원에서도 네. 그것을 참작해가지고 예. 죄를 선고유예를 내리셨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꼭 사과가 그렇게 본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과는 마음을 움직여서 법원의 판단까지도 바꿔낼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원래 꿈이 연극 배우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 끼가 좀 많은 편이세요? 진짜요? 진짜? 진짜요? 선배님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야. 부끄럽습니다. 어떠세요? 진짜 연극 배우가 꿈이셨어요? 고등학교 때 연극반 활동을 하면서 네. 한 고등학교의 연극 무대였지만은 이 소문이 나가지고
원래 3일 공연을 할 것을 한 일주일 정도 한 것 같은데 우와. 소문이 나가지고 꼭 봐야 되는 고등학교 추천 연극이 돼가지고 이야. 춘천의 모든 학교가 거의 다 관람을 해야 했던 그런 연극 무대에 한번 선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공부도 어느 정도 열심히 해가지고 저도 뭐 중앙대학교 뭐 연극영화과 같은 데를 좀 네. 가려고 진짜? 시험을 준비하곤 했었습니다. 진짜. 야, 본격적으로 배우의 길을 걷기 위해서. 와.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조금 완고하셔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행정고시 봐가지고 공무원 되라고 공부를 잘하셨으니까요. 꿈을 포기를 하고 말았는데요. 언제건 다시 중년의 뭐 배우로 네. 무대에 한번 꼭 서보고 싶은 것이 꿈입니다. 대학 졸업 후에 벤처 기업을 하신 경력이 있던데 어떤 벤처를 하셨던 거예요? 배낭여행을 기획하면서 네. 그때 천리안 하이텔이라고 하는 PC 통신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게 90년대에 유행했던. 연결은.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 천리안 하이텔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접속을 해가지고 네. 그 유레일 패스도 예약하고 그 다음에 저 솔드아웃 돼가지고 캔슬되는 표도 네. 그때 예매하고 네. 숙소도 예매하고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난 거예요. 그 갔다 오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사전 예약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업체를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이 처음 들어올 때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벤처 기업을 창업을 했었습니다. 세상에. 그 당시에. 그러면 IT 거의 초기에 진입하시는 거였는데. 완전 5대 5손가락의 안에 들었었던 첫 IT 기업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2000년대서부터 해가지고 벤처 붐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그래도 직원이 한 뭐 80명 정도 있었어요. 큰 기업이었네요. 회사네요. 그때 대표이사 하셨던 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시사평론가로 유명하신 최영일 시사평론가. 진짜요? 그분이 대표이사셨구나. 그분이 대표이사였고 제가 거의 뭐 한 부사장급 됐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거품을 이기지 못하고 잘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벤처기업이 저한테는 지금도 의정활동하는 데 상당히 소중한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시겠네요. 어찌됐건 그렇게 귀한 정치인으로 커주셨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김근태 고문의 영향도 컸을 것 같은데 혹시 그분하고 이렇게 어떤 인연이 있으셨어요? 잘 망하고 나서 이제 유학을 가려고 했었죠. 예. 정치권에 그때 이제 김근태 고문님도 계셨고 이인영 뭐 지금 사선 의원 예, 하시는 분도 예. 계셨고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저 이제 유학 준비 끝, 유학 갑니다 하고 인사를 하러 왔는데 네네. 이인영 의원을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했는데 정치를 해야 할 사람이 왜 도피하듯이 유학을 가려고 하느냐. 사람은 앉을 자리, 있을 자리에 꼭 있어야 그 빛을 발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당일날 저를 끌고 김근태 그 의장님한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근태 의장님이 뭐 인터뷰를 좀 몇 마디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일서부터 출근하시게 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서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근태 의장님의 비서관으로 시작을 했는데 맨 처음에 뭐 자리들이 다 역할들이 있으니까 네. 뭐 운전을 하라 그래가지고 네. 운전을 했습니다. 야. 그래서 한 3년 동안 운전만 했습니다. 아니 80명 직원 거느린 벤처기업 부사장님이 부사장님. 3년 운전하셨다고요? 네. 정치 용어 중에 최측근 뭐 이런 최측근 중에서 최측근이 차측근이라고 네. 차를 모는 사람들은 차 안에서 정치인들이 전화도 그렇죠. 대통령하고 전화를 네, 하기도 네, 하고 네.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의 세계가 아주 고밀도의 정치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네, 공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네. 정치의 언어, 그 정치 공학적인 그런 어떤 스탠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일부러 배우라고 운전을 하라고 하셨네요. 항상 같이 다니시려고 그 깊은 뜻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춘천을 중앙 무대에서 정치를 하실 수 있는 분명히 배경이 다 있으신데 춘천에서 정치 경력을 쌓으셨어요. 돌아가신 김근태 의장님의 유지와도 좀 같은 것이었는데요.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허영 같은 정치인이 서울에서 정치를 하면 쉽게 네. 지역구를 배정받아서 뭐 당선될 수 있지만
고향이 강원도이고 강원도는 우리 민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볼모지니까 거기 내를 한 10년을 내다보고 가서 열심히 하면은 기회가 올 것이고 그것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는 그 10년의 의미가 뭐 빨리 가겠지. 그리고 뭐 10년 걸리겠어. 당연히 빨리 되겠지.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한 2번 떨어지고 3번째 된 겁니다. 진짜 10년. 딱 10년 걸린 겁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한 길로 쭉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표정이 그러면은 좀 이렇게 미소가 사라질 만도 한데 여전히 그 미소를 이 표정은 언제 세팅되신 거예요? 미스 코리아 우승 어, 그러니까요. 네네. 입꼬리가 계속 올라가듯이. 어머님이 반죽을 잘해 주셔가지고 어머님 웃음을 닮았습니다. 네. 어머님이 아버님은 좀 무뚝뚝하시고요. 네. 아주 그 꼼꼼한 성격이시고 어머님은 이제 고향 양구에서 허시상회라고 하는 일반 가게, 부식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그러셨군요. 오시는 손님들을 계속해서 유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유머 감각 있게 손님들을 잘 꼬셨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리고 어머님 따라가지고 이제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끼리 버스 한 대 불러가지고 여행들 많이 다니시지 네. 않습니까? 저도 이제 업혀가지고 많이 다녔는데 어머님이 버스 안에서 마이크 잡고 뭐 좌중을 좀 왔다 갔다 휘저으신 거예요. 그러세요? 야, 사회도 보시고 아, 노래도 진짜요? 잘하시고. 요즘 같으면 연예인 되셨겠네요. 네, 그래서 어머님의 그런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서 그런지 웃음 그리고 놀 때 화끈하게 노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머님을 확실하게 닮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글, 행동 가운데 아무래도 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마음속 지지 않는 꽃, 글. 언어의 온도에서 글 얘기는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그 어원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네. 이기주 작가가 그것이 동사 극다에서 온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극다.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게 빈 종이에 무언가를 써나가는 행위잖아요. 근데 그것이 단지 종이에만 남겨지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사람의 머리에 혹은 가슴에 긁히듯이 새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 지지 않는 꽃 글이라고 저렇게 주제가 된 것도 한편의 글이 그런 방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깊이 각인될 수 있다.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기주 작가의 글은 뭔가 좀 회화적이어가지고 읽다 보면 그 장면이 막 떠올라요. 의원님께서 혹시 가장 가슴에 이렇게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직접 좀 읽어주시겠어요? 유난히 이렇게 제가 접어놓은 글귀가 있고 네네. 요즘에 이제 신년이기도 하고 네. 신년에 무엇을 할까 이렇게 길을 좀 고민해보는 시점에 어울리는 글인데요. 자신에게 어울리는 길이라고 하는 네. 그런 단편이 있습니다. 네. 안내판이 없다는 건 그릇된 길로 들어서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보다는 애초에 길이 없으므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뜻에 가까울 것이다. 정해진 길이 없는 곳을 걸을 때 중요한 것은 솔직함이 아닐까 싶다. 눈치 코치에만 연연하다 재치 있는 결정을 내리기는커녕 삶을 그르치는 이들을 나는 수없이 봐왔다. 남을 속이면 기껏해야 벌을 받지만 나를 속이면 더 어둡고 무거운 형벌을 당하기 때문이다. 후회라는 형벌을. 네. 후회라는 형벌 정말 가혹하죠. 이 부분은 왜 가장 가슴에 남으세요? 제가 10년 전에 춘천에 내려간다라고 하는, 춘천에 간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그 길을 선택한 것도 운명의 선택이었길 바랬기 때문인데요. 네. 그때 제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누군가가 너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눈치 코치 이렇게 다 코치를 통해 가지고 제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내면에 있는 솔직함이 가리키는 길에 따라서 자신의 길을 선택하면 후회라고 하는 형벌 받지 않겠다,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작가의 말이 마음속에 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의원님 요즘에 뭐 SNS에서 글쓰기들 많이 하게 되잖아요.
뭐 책을 많이 안 읽는 시대라고 하지만 글은 오히려 더 많이 쓰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의원님도 온라인 글쓰기 많이 하십니까? 네, SNS의 글들은 제가 대부분 직접 네, 쓰시고 직접 쓰고 있습니다. 소통 많이 하시는군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또 뭐 김근태 회장님 말씀을 하는데 네. 이제 비서관으로서 운전도 하면서 김근태 회장님이 어디 축사 행사 같은 데 가면 이제 축사를 써드려야 됩니다. 네. 뭐 한 5천 편 정도는 써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많이요. 그렇게 써드리는데도 한 번도 제가 쓴 그대로 읽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 근데 어느 순간에 유일하게 제가 써드린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고치지 않고 읽으시는 거예요. 와 감동이었겠어요. 감동. 그때 등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저희들은. 아. 정치인이 그냥 써준 글을 읽게 되면 사실상 자기 정치의 색깔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아. 자기 내면에 있는 네. 얘기를 끄집어냈을 때 네.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제대로 된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데 네. 되도록이면은 저도 이제 보좌를 받는 입장이긴 한데 써준 글을 읽기보다는 네. 직접 쓰고 있고 아. 네, 모든 것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의원님 이제 정치 활동에 있어서 사실 고난이 너무 기셨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힘드셨는데 뭐랄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정치를 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있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권위주의 시대에는 힘을 잘못 써가지고 실패를 하고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말을 잘못 써가지고 실패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좋은 정치가 좋은 시민을 낳고 나쁜 정치가 나쁜 시민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구도 있습니다. 근데 언론은 좀 센 얘기를 해야 받아주고 근데 거기에 유혹되면은 나쁜 정치 또 그런 잘못된 언어의 정치들을 펼쳐나가기 쉽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그런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더라도 원칙을 가지고 좋은 정치, 좋은 언어의 정치들을 구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정치는 희망을 주는 직업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김근태 의장님의 얘기. 그런 희망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네네. 늘 버티고 네.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결혼 얘기를 조금 듣고 싶어요. 네. 언제 혹시 뭐 캠퍼스 커플이었거나 그 바쁜 세월 속에 연애할 시간도 좀 별로 없으셨을 것 같아서. 저 웃음은 첫사랑 웃음인데. 그래요? 혹시 첫사랑이세요? 네, 첫사랑입니다. 네. 진짜요? 오, 진짜? 첫사랑에 아니, 성공한 첫사랑이 끝사랑이 그 됐다고요? 제가 연극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고등학교 때 연극을 했는데 저의 생각과 또 아내의 생각은 좀 다르긴 한데 제 연극 무대에선 저 허영을 같은 동기생입니다. 그 나이가 같기 때문에 오. 여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무대를 봤던 것 같아요. 네. 그 무대를 보고 그때부터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우와. 정말요? 먼저 쫓아다니셨다고요? 네. 사모님께서. 저는 우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 그리고 나서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교도 같은 학교를 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조인트 동문회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와, 캠퍼스. 아내는 조인트 동문회 하고 조인트 동문회에서 나한테 반해가지고 내가 쫓아다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시작이 달라요. 시작이. 누구 기억이 맞을까요? 근데 고백은 아내가 고백을 먼저 했으니까. 오, 정말요? 네. 자작극 아니시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화면 보시고 여보 사랑해라도 뭐 한마디 사랑 고백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당신의 온도로 여지껏 따뜻하게 제가 잘 지내왔고 또 당신의 사랑으로 허영인 저도 스스로를 깨우친 것 같습니다. 또 당신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제 삶의 목표도 이뤄낸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저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저는 무슨 성경 말씀 듣는 줄 알았어요. 성경 고백. 나도 이렇게 사랑 고백해야지. 그러니까요. 이 경건한 사랑의 마음. 정말 오늘 언어의 온도를 제대로 느끼게 해주는 지금 의원님이신 것 같아요. 자, 권진영 씨 출동하시죠.
네, 이제 우리가 의원님을 좀 더 솔직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제가 양자택일 밸런스 게임 준비했습니다. 거의 대본에 없어요, 의원님. 그냥 편하게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는 것 중에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시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으실 것 같긴 한데 너무 바빠서 결혼 기념일을 혹시 깜빡했을 때 1시간 전에야 생각이 나신 거예요, 의원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실 건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말한다 대 일부러 모른 척 한 거라면 몰래카메라 이벤트를 한다. 하나, 둘, 셋. 솔직하게 말한다. 솔직하게. 솔직하신 분이에요, 의원님은. 그러네. 네. 네, 두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연극 배우가 꿈이셨다고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연극 배우 대 국회의원. 하나, 둘, 셋. 연극 배우. 아, 진짜요? 정말요? 저의 첫 번째 꿈이었으니까. 네, 그 꿈은 언제군 이루고 싶고, 네. 저는 연극 배우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삶을 더욱더 희망적이게 할 수 있는 큰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을 울고 웃고, 네, 또 국민들의 화난 그 분노와 화를 대신 치유해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배우가 가질 수 있는 힘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이 하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20살 외모로 30년 지내기 대 10년 대세 국회의원으로 지내기. 하나, 둘, 셋. 10년 대세 국회의원. 아, 정말요? 뭐 시간은 지나가니까, 뭐 외모는 늙어갈 수밖에 없는데 10년 동안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참으로 맞는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국회의원 되고 나서 국회의원의 이 힘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가지고 정말 지역이 바뀔 수 있고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제가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아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적극 찬성 대 적극 반대. 하나, 둘, 셋. 적극 찬성. 오, 역시. 만약에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한다면 네, 충분하게 도전해봐라. 네네. 뭐 이렇게 무엇보다도 저보다 훨씬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래서 이야. 도전 한번 해봐라 응원하고 싶습니다. 야. 네. 지금까지 우리 허영 의원님의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맑은 행동의 품격. 이제 마지막 차트. 모든 순간의 의미, 행동. 네. 언어에 온도가 있는 것처럼 행동에도 온도가 있는 겁니까? 예. 언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행동의 바탕이 된다라고 이기주 작가가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언어에서 좋은 행동이 나온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데요. 화양백리, 인양만리 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꽃향기는 백리를 간다는 거고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격, 내면의 깊이는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감화시키고 아우를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결국 그 말과 글이 합쳐진 행동으로 그것이 표출될 때 그 의미는 더 강해진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행동에 품격 있는 정치인. 어떻게 하는 것이 품격 있는 정치인인가요? 행동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다음에 또 말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결국은 생각, 말, 행동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정말 좋은 정치 그리고 좋은 정치인으로서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는 늘 현장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현장에 있어야 그 현장 속에서의 행동이 현장에 계신 어려운 이웃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또 말하는 힘보다 현장에서 잘 듣는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요. 이기주 작가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그 언어의 온도가 저는 딱 한 41도다. 왜 41도라고 할게요? 예? 왜 제가 의원님의 언어의 온도를 41도라고 할게요?
아, 왜 자꾸 질문을 저한테만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진영 씨 대답이 네. 항상 재밌어요. 왜 41도라고 하냐고요? 네. 41도 100도라고 안 하고 왜 41도라고? 41도는 사람이 몸을 이렇게 담글 수 있는 온도니까 너무 뜨거워서 나만 펄펄 끓으면 뭐 하겠어요. 통찰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의원님. 누가 안아주는 느낌이에요. 그쵸, 그쵸. 제가 네. 그래서 의원님 온도는 41도다. 41도입니다. 예, 사람이 네. 들어갔을 때 가장 따뜻하게 서른도 느끼는 온도. 아니고 41도. 41도다. 온천 온도? 온천 온도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41도 정치를 지향합니다. 아. 예, 너무 뜨거우면 우리 책에서도 나올 수 있듯이 마음에 화상을 입힐 수도 맞아, 있고, 그렇죠. 예, 또 너무 차가우면은 또 어려붙게 하거나 예. 깊은 내면에 상처를 줄 수가 있으니까 아. 100도씨에 물이 끓는데 100도씨는 너무나 뜨거운 거 같아요. 네. 하지만 지향은 98도처럼 좀 끓는 점 바로 밑에 네. 좀 열정과 희망이 가득 차 보이는 그런 어떤 뜨거운 온도, 예. 그런 뜨거운 네. 사람으로서 활동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그럼요. 들었습니다. 의원님 내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 아닙니까? 준비는 좀 잘 되고 있으신가요? 지난 국감에도 그랬듯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주거복지입니다. 이 주거불평등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예. 수원 세모녀 사건이라고 네. 우리 월세조차도 못 내가지고 참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그런 현실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주거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그걸 예. 주거급여라 그러는데 예. 그동안 국가가 그 주거급여를 그런 어려운 분들이 스스로 신청을 해야 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아, 그거 어렵잖아요, 신청. 그런데 그 신청하는 게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공무원들이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발굴을 해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서 네네. 주거급여를 주자.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서 이런 발굴주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 네. 올해 최고의 목표입니다. 의원님 사실은 이제 이 지역에 똘똘한 의원 뽑아놓으니까 정말 눈에 띄게 우리가 살기가 좋아져서 이런 얘기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 현안 이것만은 아직은 해결 못했다. 요거 꼭 올해 좀 하겠다 하는 게 있으신지요? 춘천 하면은 호반의 도시 예. 아니겠습니까? 물의 도시입니다. 네. 예. 그런데 그 물이 우리 춘천 시민들에게는 억울한 물입니다.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알고 각종 규제로 인해 가지고 개발 행위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춘천은 뭐 제대로 된 폐수가 흘러나오는 빵 공장 하나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춘천의 최대 자원인 이 물의 운명을 바꾸자. 예. 그래가지고 춘천 호수 국가정원을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네. 순천만 국가정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봤죠. 갈대밭, 예. 뻘. 네네. 네. 그리고 울산 태화강도 울산의 둔치, 하천 둔치에다가 국가정원을 조성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춘천 호수를 네. 그와 같은 국가정원으로 만들어서 자연 친화적으로 네네. 거기서 힐링할 수 있는 네. 그래서 1년에 한 1천만 명 정도가 오고 연 1조 원의 부가가치가 생산될 수 있는 국가정원을 조성하는 길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아, 춘천 그 호반은 너무 아름다워서 충분히 그럴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워진다니까 더 기대가 큽니다. 네. 의원님 꼭 좀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땠어요? 의원님은 꼭 겨울에 만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인간 반신욕. 뜻이 얼마나 사람이. 따시한지 몰라요. 그쵸. 뭐 이게 몸이 뜨끈뜨끈해지는 맞아요. 느낌이어서 맞아요. 우리 국민들에게 인간 반신욕 같은 의원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멋진 별명을 또 하나 만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인간 반신욕. 반신욕. 네. 자, 허위평론가 이기주 작가님의 언어의 온도. 야, 이거 한 줄 평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언어는 변온생물이다. 라고요. 카멜레온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의 또 변화에 따라서 네. 언어의 온도가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을 변화해 가려는 노력. 그게 또 정치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이 말에 온도가 있다, 언어에 온도가 있다는 자각을 좀 하고
따뜻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녹이는 이 겨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의원님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뭐 한마디 하시는 걸로 오늘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늘 바라만 봐도 뭔가 푸근해지고 따뜻해지고 기분 좋아지는 그런 정치의 꿈을 꾸어봅니다. 꼭 실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대세 국회의원으로서 허영 저 정치인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국민 여러분의 심장에 남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열심히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저는 의원님 보면서 초선 의원이시지만 그 초선이라는 말을 하기가 좀 어색할 정도로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으시고 정말 날개를 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그동안의 어려운 준비 기간 많이 거치셨으니까 정말 높은 산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인생 책방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모익지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국회도서관이 대화가 어려운 당신에게 라는 주제로 엄선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정치, 경제 분야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고통에 응답하지 않는 정치입니다. 책은 우리나라의 세계 최저의 출생률과 최고의 자살률의 원인과 구조를 찾는 사회학자 김동춘의 한국 현대 정치, 사회, 역사 연구인데요. 저자는 민주정부가 초래한 경제발전과 사회의 저발전이라는 심각한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목표와 발전 방향, 사회 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제안합니다. 한국 정치는 국민의 고통과 자신의 권력을 맞바꿨다. 고통에 응답하지 않는 정치입니다. 다음으로 1940년 체제를 소개합니다. 책은 일본 현지에서도 불편하게 여겨졌을 정도로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인 노구치 유키오는 보기 드문 경제관료 출신 경제학자이고 경험에 기반하여 일본 경제의 성장과 침체에 얽힌 복잡한 맥락을 다방면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합니다. 전후에도 살아남은 전시체제가 부흥의 공신이자 몰락의 원인이었다고 말하는데요. 일본 전후 경제사의 명예를 해부하다. 1940년 체제입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이 선정한 테마도서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 주제는 대화가 어려운 당신에게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하지만 대화는 정말 어렵기만 한데요. 대화를 좀 더 잘하고 싶은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들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국회도서관 기획주제 대화가 어려운 당신에게 첫 번째 책은 우리 편하게 말해요입니다. 저자인 아나운서 이금희는 18년 동안 3만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 일과 사람, 인생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책은 한마디로 그녀의 말하기의 태도와 기술을 전하는 비법서입니다. 책 속에는 그녀의 33년 내공이 꾹꾹 눌려 담겨 있는데요. 마음을 다해 듣고 할 말은 놓치지 않는 이금희의 말하기 수업, 책 우리 편하게 말해요입니다. 다음으로 강원국의 어른답게 말합니다를 소개합니다.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아니다. 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저자인 강원국은 존중하고 존중받는 일상을 빚어내는 힘과 진짜 어른다움의 완성은 말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말이 되는 삶, 삶이 되는 말에 관해 73가지 말 공부 수업을 담았습니다.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최소한의 말 공부, 책 강원국의 어른답게 말합니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를 소개합니다.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뒤 기쁨도 잠시, 아이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고민하던 부부가 결국 아이와의 관계의 원인이 본인들이 과거에 줬던 상처라는 걸 깨닫고 상처 준 말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본 후 담은 책입니다. 아이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한 말들이지만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상처만 되었고 개선되지 않는 관계에 부모는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는데요. 아이를 서울대에 보내고 나서 뒤늦게 시작한 부모 반성 수업, 책 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입니다. 오늘도 국회 도서관 추천 도서로 유익한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뵐게요.